안녕하세요. 찐돌입니다. 오늘은 8421 공부법을 적용해서 국가직 시험 직후 지방직까지 계획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원래는 8421 공부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바로 국가직 시험을 보고 지방직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841 공부법을 시작하는 건 이제 국가직 시험 100일 전서부터 841 공부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보고 이제 지방직 시험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이제 841 공부법을 변형해서 그 기간 동안 다시 계획을 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그 두 번째 국가직 시험 직후서부터 지방직 시험 볼 때까지 변형된 841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그럼 841 공부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8421 공부법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법인지 설명을 드리면 한 과목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 과목의 그런 흐름이나 구조 같은 게 머릿속에 한 번에 박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과목의 흐름이 중간중간에 계속 끊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과목만 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머리틀에 넣으면 정말 효율도 엄청 증가되고 또 그 기억이 엄청 오래가요. 이 공부법을 적용하기 힘들고 여러 수험생들이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적용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뭐 8일이면 8일, 뭐 4일이면 4일 다른 과목 안 보고 그 과목만 보고 이게 또 5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과목을 보고 마지막 과목을 볼 때쯤이면은 다시 이 과목을 보려면은 8일로 잡으면 거의 40일, 한 달 이상 공부를 못 하잖아요. 잊어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서 적용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8421 공부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저는 딱 이 공부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생겨서 우연찮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저한테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공부법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느낀 게 그렇게 조금씩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고 암기를 하면은 진짜 금방금방 휘발성이 날아가는데 확실히 이 과목을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의 틀을 머릿속에 넣으면 그 암기했던 그것들이 정말 오래 가요. 뭐 지엽적인 거는 잊어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시 책을 보면은 금방금방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안고 있으면 기본적인 선은 유지해요. 만약에 제가 한국사를 공부를 했어요. 한국사를 공부해서 그러면은 그 공부 당시에는 95점, 90점 막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안 봤어요. 한 달 정도. 그럼 다시 시험을 보면은 그때는 막 40점, 5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국사는 워낙에 암기가 주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본다고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70점, 75점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421 공부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과목의 흐름을 머리틀에 딱 넣은 상태에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점수대가 유지가 돼요. 거기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단거나 책을 한 번에 빠르게 회독을 해주면은 그게 70점에서 90점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841 공부법을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841 공부법을 적용해서 이제 국가직 직후서부터 지방직까지의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순서는 일단 사회, 영어, 국어, 행정법, 한국사 순서예요. 제가 왜 이런 순서를 잡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강하고 암기량이 많은 과목은 최대한 끝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 직전에 그런 것들은 봐야지 효율성이 가장 올라가기 때문에
암기량이 많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은 가장 시험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순서를 뒤쪽으로 했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직 시험을 4월 17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날은 일단 쉬어요. 이날은 쉬고 일단 18일 날은 이제 국가직 시험을 봤던 거를 리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본격적인 계획은 19일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4일을 잡았어요. 왜 4일을 잡았냐? 국가직 시험이 4월 17일 날 끝나는데 지방직 시험은 6월 5일이더라고요. 한 47일? 그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841을 넣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4일, 그리고 2일, 1일 이렇게 넣었어요.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도 넣고요.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4일이에요. 이 기간은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지방직 시험이 볼 때까지 그 과목당 가장 많은 시간을 화해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제가 진짜 지엽적인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841 공부법 자체가 처음에는 깊게 자세하게 한 번에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은 거를 조금씩 깎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루 만에 그 과목을 다 처음 보는 이제 사회 4일, 이 4일 공부할 기간 동안은 모든 과목에서 내가 좀 덜 중요하다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4일 동안은 진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한 번 보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빠지지 않게 봐야 돼요. 저는 이때 어떤 걸 공부를 했냐면은 저는 이때 기출을 봤어요. 만약에 3번 다 틀렸다. 그럼 단거나에 당연히 가겠죠? 근데 이제 좀 애매하게 뭐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게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 중에 제가 틀렸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봐주고 좀 이때는 좀 여유롭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은 지금은 4일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4일을 온전히 이 과목에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시험에 공부를 하는데 내가 사회를 너무 잘해. 그래서 3일 만에 공부가 끝났어. 그러면 그냥 영어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영어는 좀 못해가지고 영어는 4일 만에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사회를 잘해가지고 3일 만에 끝냈어. 그럼 이 하루는 다른 과목에다가 넘겨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써도 되기 때문에 꼭 굳이 계획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를 봤어요. 근데 영어죠. 영어는 특히 이 841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제일 적게 드는 과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문 공부, 영어 하프, 단어 공부를 이렇게 841 공부할 때 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 봤어요. 놓고 대신에 영어는 이때 뭘 봤냐면은 기출이랑 그 다음에 100포인트 그리고 기적의 특강 그냥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영어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시험 끝나고도 계속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안 보면은 감각이 또 무뎌지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계속 충실하게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국어 갔죠? 국어는 이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국어는 뭘 봤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나중에 국어 공부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좀 탁 트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되게 우연찮게 안 건데 약간 수능의 그 문학, 비문학과 공무원에 나오는 문학, 비문학이 엄청 많이 겹쳐요. 이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풀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기출들도 거의 다 풀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원집도 한번 풀어봤는데 법원집은 거의 수능에 가까워요. 저희 쪽보다는. 그래서 풀다가 봤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시험을 보다가 봤던 그런 것들이 법원집 공부를 하면서 법원집 기출을 풀면서 웬만한 건 한 90% 다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법원집 공부를 올라가다 보니까 수능 쪽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인가? 그때 사평역에서라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문학 지문으로. 근데 그게 그 전년도 수능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같은 부분은 아니긴 한데 나와가지고
아, 내가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면 수능에 나오는 그런 최소한의 문학, 비문학을 공부를 하고 봤다면 정말 내가 엄청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거의 그런 걸 했어요. 이때 만약에 그 전에 정리했던 고전이나 아니면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를 이때 싹 정리를 했죠. 대신에 이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57항이나 외래어 표기법 같이 되게 지엽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그것도 보긴 했는데 그 부분은 죽도록 매달리진 않고 뒤쪽으로 좀 가까웠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약에 그게 눈에 안 익으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 눈에 익히는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국어가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법에 넘어오죠. 행정법에 이때쯤이면은 뭘 봤냐? 일단 저는 행정법은 이제 단거나도 단거나긴 한데 기본서도 넣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나중에 행정법 공부 방법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기본서를 죽도록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처럼. 근데 공부를 하실 때 행정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단거나로 먼저 한번 보면서 틀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비는 부분을 기본서로 가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냐. 저는 거의 반나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만약에 진짜 시험을 본다면은 그냥 시험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전과목 이렇게 단거나 한번 싹 보면서 한번 보고 준비하고 시험 보고 다시 그걸 리뷰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루 잡은 이유가 이때부터는 그런 노력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전이다라는 생각처럼. 그냥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시험지 꺼내놓고 그냥 시험 딱 보고 아 맞았네 틀렸네 하고 끝.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좀 마음가짐 그런 것도 좀 있고 내가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이것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모의고사도 똑같이 만약에 10시에 모의고사를 본다면은 한 2시간 전서부터 과목도 한 번씩 이렇게 단거나도 한 번 더 읽으면서 정리해주고 내 시험도 내가 어떤 순서로 풀지 저번에는 이렇게 풀었는데 힘들었다 그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할 땐 진짜 신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 전서부터 시간 잡고 그동안 전과목 단거나 한번 싹 훑어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딱 보고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가 딱 끝났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29일이 디데이죠. 원래는 6월 5일이 지방직 시험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일주일 앞으로 디데이를 잡았나?